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오후 8시 7분 시작합니다. 우선 어제 올렸었던 대웅 현대바이오 콘텐츠를 2,000분이 넘게 봐주시고 또 150분이 넘게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부족한 저에게 공감과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독자분들이 좀 생겨서 10초만 저를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투자자고요. 부동산 경매와 창업으로 재테크로 자산들을 형성해 왔고 현재 경매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재테크 스터디를 하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을 운영 중이니 뒷부분에도 한번 그걸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작년에는 MBC 스페셜에도 출연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제 대웅 현대바이오 1월 5일에 반등 전망에 대해서 콘텐츠를 잠깐 올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사실은 반드시 뭐 대웅 현대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지금 제약바이오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대웅이나 현대바이오가 23일 하한가, 24일 하락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도 사실 좀 하락세에 있었죠. 근데 그 폭락의 원인은 뭐 많은 유튜버들이 말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연말 특성인 대주주 개미 양도세 회피 물량, 그다음에 뭐 기관의 연말 실현 이익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대웅제약의 결정적이었던 건 사실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의 그 탑라인 발표가 기대에 못 미친 부분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좀 더 주목했던 것은 대웅과 현대바이오가 상한가, 하한가, 하락 패턴이 거의 유사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하한가를 맞은 거는 똑같았던 거죠. 그 두 종목 모두 22일, 12월 22일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예고되었었고 그때부터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한 구조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1월 4일 종가 기준으로 25,900원 이하로 마감이 돼야만 다음 날인 1월 5일부터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증거금 제한이 없어지고 뭐 신용으로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세력이라든지 뭐 큰 투자자들은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하락을 원할 수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락장이 왔을 수 있다. 사실 매도 물량만 많이 던지면 하락은 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물려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저도 사실 고점에 좀 물려 있는데 1월 5일 이후에 반등을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의 일단 소제목들을 보시면은 첫 번째, 오늘 열린 코리아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의 내용, 거기에서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고요. 두 번째로 오늘의 주가 흐름과 저희가 실제로 매도를 한 부분, 그런 것들을 MTS 영상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 발표 후 하락 시의 대응,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발표 후에 일정 부분 하락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실현 차익에 대한 매물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사실 저도 여기에 좀 손해를 과거에 입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 대한항공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경각심을 일깨워 드리기 위해서 이번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제가 선호하는 주식 투자는 폭등도 폭락도 없는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그래도 재료에 따라서 좀 변동성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시세 차익도 거둘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주로 거래를 해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시총 6위의 우량 기업인 셀트리온을 좋아하는데 또 이런 것들이 저의 투자 스타일에도 딱 맞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경매로 사실은 시드머니가 한 6천 정도는 준비가 돼 있었고요. 대신 주식 계좌는 지난달 처음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현재 조금씩 시드를 늘려서 현재는 현금 1억, 신용 1억, 총 2억을 운용 중인데 저 같은 경우는 급등하는 테마주는 보지 않고 있고 우량 종목에서 매일 30분 MTS만으로 3에서 5%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의 실현 수익이 제 계좌가 제가 이제 두 개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데 하나는 제 거고 하나는 어머니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 계좌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오늘까지가 12월에 3,260만 원, 그리고 이게 어머니 건데 어머니 거는 한 800만 원 정도. 그래서 어쨌든 총 4천만 원 정도인데 그중에 2,500만 원이 셀트리온 삼형제 데이 트레이닝으로 벌어들인 수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데이 트레이닝으로 이런 수익을 거뒀지만 저는 저 역시도 셀트리온의 미래는 밝게 보고 있고, 매일 변동폭을 보고 실현 수익을 거두면서도 다시 매수해서 장기 보유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요한 이 바이오 컨퍼런스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 텐데요. 뭐 셀트리온이야 다들 아다시피 바이오 시밀러 기업으로도 실적이 좋았지만 특히 올해는 3사 합병 이슈도 있었고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쨌든 첫 번째로 결실을 맺을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긴급 승인 요청일이 내일로 다가왔죠. 조건부 허가 요청이.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공식 입장은 연내였지만 아시아경제신문에서 내일 발표로 기사를 냈기에 저는 일단 내일로 말씀드렸고요. 일단 오늘의 재료는 오전 10시 30분에 일어났던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에서 셀트리온 치료제 결과 발표 및 식약처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루어질지가 하이라이트였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 치료제 개발 성공이라든지 이상 데이터에 대한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기우성 그 셀트리온 부회장이 몇 가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셀트리온이 연내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장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CT-P59의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다는 내용, 그다음에 임상 1상에서 진행됐었던 동물, 즉 족제비죠. 족제비의 시험 결과 효능하고 건강한 사람에 대한 부작용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현재 치료제 생산 단계라는 내용인데 사실 우리는 다 대웅제약의 그 탑 라인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표현에서는 사실은 주가가 빠질 수 있거든요. 특히나 제약에서는. 근데 오늘은 사실은 뭐 부회장이 직접 뭐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긍정적인 메시지들도 보냈기 때문에 사실 대웅제약의 하한가 하락을 보고서도 애매하게 표현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시총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많이 다른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내일은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리고 뭐 정부와도 좀 많이 조율 관계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도 어쨌든 주가는 많이 움직였는데 여기에 따라서 일정 부분 뭐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은 좀 실망 매물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저는 뭐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그 매물들이 훨씬 더 커서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뒷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재료들과 주가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차트를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전 9시, 8시죠. 오전 8시 기사인데 이때부터 셀트리온 내부자 거래 금지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분위기를 조성을 했어요. 결국에는 주식 거래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가족도 하지 마라, 임원들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치료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치료제가 개발이 됐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약간 흘리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을 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본인 및 가족 명의의 모든 증권, 주식 거래, 스톡 옵션을 행사한 주식, 우리 사주들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메일을 어제 발송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시 반 정도, 이제 이때는 사실 컨퍼런스가 시작이 됐고, 이제 사실 실시간으로 저도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컨퍼런스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사화가 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매수 매도를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뭐 모든 개미 투자자들은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대응을 했는데 어쨌든 10시 30분에 이렇게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뭐 변이종에 대한 효과에 대한 가벼운 기사들이 일단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변이종에도 이 치료제 개발 중인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11시경, 사실은 이때는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9시 반부터 주가는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이 미리 알려져 있으니까 오늘은 어쨌든 뭐 치료제 이상에 대한 뭐 데이터 발표라든지 아니면 조건부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을 해서 아무래도 그거를 미리 안 투자자들이 뭐 대응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뺐을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거는 9시 한 40분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전 11시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기사화가 됐는데 보면은 내일 코로나 항체 치료제 허가 신청, 이게 11시 22분 기사죠. 아시아경제 단독 기사로 나왔고,
어쨌든 내용을 보면은 내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CTP59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것, 그리고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입증하는 내용, 그리고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식약처가 4주가량 검토를 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 그리고 뭐 이건 앞서 다 알려졌던 내용이죠. 10만 명이 치료받을 수 있는 물량을 이미 생산해놨고, 빠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시판할 수 있게 될 것. 그러니까 문제없이 승인을 하게 된다면, 사실 이것도 중요하죠. 어쨌든 승인을 해야만 돼요. 내일은 신청하는 거지 승인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내용만으로 보면 내일 정상적으로 이상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주가는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이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차트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렇게 장중 한때 9시 35분에 거의 셀트리온 제약과 함께 움직였죠. 그때 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하락을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11시 이때쯤이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기사들이 나옴과 동시에 다시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큰 거는 역시나 오늘 2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오늘도 사실 삼성전자 배당 때문에도 추가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배당 기준일임과 동시에 오늘은 대주주 양도세를 판단할 수 있는 대주주의 기준을 정하는 날이니까 오늘 사실은 다 팔아야지만 대주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의 주가 추이를 보면 일단 제약은 최고점인 14%까지 갔었다가 상승으로 마감되긴 했지만 7% 정도로 빠졌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는 6%였다가 마이너스 4.46%로 하락 마감했고요. 셀트리온은 2% 상승 후에 마이너스 4.4%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6% 상승했을 때, 그때 만약에 매수를 한 분이 있다면 실제로는 한 마이너스 10% 정도를 받은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약도 14% 최고점일 때 매수를 하셨다면 마찬가지로 한 7% 정도 그렇게 손해를 봤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오늘은 어쨌든 배당 기준일이자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일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팔아야만 대주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개인 물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요. 반대로 제약과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래도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를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셀트리온의 이제 마감 후에 그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던진 거를 알 수가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니 주식이 빠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당도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도 배당 기준이긴 한데, 셀트리온과 같은 경우는 본표에 보시는 것처럼 한 주당 0.02주 배당이에요. 그래서 배당 메리트는 적기 때문에 오늘 주가 전반에 미친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매도하는 그런 영상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사실 저는 아무런 기술도 없습니다. 진짜 주식 시작한 지 50일밖에 안 된, 그래도 어쨌든 4천만 원의 수익 실현을 한 투자자고요. 그리고 직장인이기 때문에 아침 장초, 그다음 점심시간 30분 MTS 하는 게 전부고요. 자기 전에 1시간 정도 기사 서칭하고, 새벽에 장 시작하기 전에 조금 서칭하고, 이 정도가 사실은 제가 하는 활동의 모두입니다. 모두지만 어쨌든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있어요. 3에서 5%라는 투자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아침의 상황이에요. 9시 35분이라고 왼쪽 보면 시간이 떠 있죠. 10시 반에 컨퍼런스가 열린다는 사실은 당연히 기사화가 돼서 미리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회사에 출근을 해서 9시 반에 이렇게 MTS를 살짝 켜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음성 녹음을 사실은 못했어요. 당연히 못하죠, 회사에서니까. 그래서 이렇게 켜서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분위기 좋았죠. 셀트리온 제약 13%까지도 막 올랐고, 헬스케어도 5%, 셀트리온도 3%까지 상승세에 있었는데, 사실은 10시 30분까지는 저도 안 갈 거라고는 봤어요. 항상 패턴이 좋은 결과면은 물론 10시 30분 이후에도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발표하기 전에 이미 목차라든지 이런 세미나 같은 데는 다 이미 나오잖아요. 그런 그 무슨 내용으로 발표할 것지가. 그러면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알더라고요. 아는 사람들은 1시간 전에 미리 알기 때문에 그때 이미 말 그대로 투자를 뭐 말 그대로 넣었던 거를 다 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반대로 막 투자를 매수를 해서 그렇게 급등시키거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사실은 이 12.46%대 올랐을 때 저는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 제가 놓쳐 가지고 이때 정리를 못 했고, 이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업무 중이었어 가지고 못 했던 것 같고 켜 놓기만 하고, 사실 이때만 했었어도 한 100만 원 정도는 더 가져갈 수 있었는데 어쨌든 놓쳤고요. 뭐 이런 일들은 흔하죠. 흔하고 뒷부분에 가면은 제가 10% 정도 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이때도 계속 지금 흐름을 보려고 이제 켜놓은 거였는데, 뭐 저도 사람인지라 더 사실은 좀 더 먹을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일단 이렇게 음봉이 떴잖아요. 저는 이거를 좀 주목을 했거든요. 추세가 좀 꺾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계속 이렇게 실시간으로 MTS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딱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더 꺾이기 전에 다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222주를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매도 체결이 됐죠. 사실은 더 고점에 팔았어도 뭐 수익을 더 냈겠지만 어쨌든 미련 없이. 그리고 이제 바로 어머니 계좌를 252주를 같은 약간 더 떨어진 가격이죠. 그때 이제 전량을 매도해서 총 474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뭐 제가 보여드리는 전부고요. 사실 이렇게 해도 어쨌든 저는 뭐 하루에 적게는 뭐 3%의 수익, 뭐 많게는 이렇게 뭐 10% 정도 얻을 때 있지만,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있는 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3에서 5%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있고요. 매번 시드머니는 보통 한 주식당 2천에서 많게는 5천, 오늘같이 좀 확실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5천까지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TS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어쨌든 제가 사실은 뭐 저도 이런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막 HTS 여러 개, 3개씩 막 띄워놓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분들처럼 저도 하고 싶지만 뭐 환경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주말밖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고, 그렇다고 주말에는 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HTS처럼 반응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안에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간간히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가 보여드렸고요. 제 계좌에 있는 222주 정리를 해보면, 그리고 252주 총 474주를 모두 다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내일이 실제 발표일인데 왜 오늘 매도를 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항상 이런 패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결국에는 이벤트가 좋건 나쁘건 하락할 거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는 게 제가 자만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이벤트들은 다 그랬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서부터 아시아나 대한항공 때도 제가 크게 느꼈고, 대웅제약도 그랬고요. 한 6번의 이벤트를 느끼면서 분명히 실현 수익을 하고 빠지는 매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하고서 내일 발표 때 다시 올라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내일까지 보유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오늘 실현 수익을 충분히 거두고서 다시 저점에 매수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26만 원, 그리고 맨 밑에 이건 어머니 계좌인데 지금 361만 원 이렇게 해서 어쨌든 2번. 근데 아까 매도한 거 이후에 한 번 더 제가 매도 타이밍이 있었어요. 매도 타이밍이 있어서 그때 화장실 갈 때 제가 2시 20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약간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져서 그때 다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한 10분 지나서 제가 화장실 나올 때 다시 매도를 해서 그때 또 한 12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장 마감하기 직전에 제가 또 다시 매수를 해서 그래서 현재는 다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약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아까 좀 조정이 왔을 때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그대로 들고 있어서 내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 거는 승인까지 한 달이 남았다는 거예요. 저는 주식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돼서 제가 뭐 이렇게 어떤 상황을 예측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사실 쉽진 않지만 반대로 경각심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나 제가 제일 먼저 정말 줄이 시작한 지 5 일밖에 안 됐을 때 당했던 게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그때 그렇게 급상승하고 기각 발표 났는데 저는 더 올라갈 줄 알았죠. 근데 급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손 발 빠르게 바로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행히 익절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항공사 글로벌 항공 7위 항공사가 된다는데 왜 그리고 이번에 기각 신청이 어쨌든 됐는데도 이렇게 더 오르지가 않고 어떻게 꺾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만큼 재료로서의 매력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그만큼 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그 직전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려는 매도 물량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또 자잘한 이벤트들 M&A까지가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여러 단계 중에 단지 한 단계를 넘은 게 그거였었고 어쨌든 그 이후에도 뭐 이벤트들이 있을 때 언론에서 좀 많이 다뤄주면은 그때마다 주가는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시아나항공 가처분 기각 이렇게 딱 체크를 해놨죠. 그때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뭐 더 떨어졌죠, 지금은 사실은. 그래서 물론 통합이 되고 신주 발행까지 하면 그런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면은 그때는 또 올라갈 때가 있겠죠. 이렇게 셀트리온의 이런 식약처 승인 요청도 같습니다. 요청이에요. 요청이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양산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이상 데이터는 나오지도 않았고요. 요청일 뿐 어쨌든 이렇게 승인 후에 치료제로 상용화되기까지는 최소한 한 달이 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무거운 주식들이 한 달이나 상승세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벤트 후에 오늘처럼 하락하리라는 거에 더 무게를 두고 있고요. 물론 조정을 거친 후에 조금씩 상승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제 투자 원칙은 실현 수익을 일단 거두고 조정 시 또 저점에 또 다시 매수를 해서 장기 보유를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 같은 경우는 제가 제약이 사실은 내일 더 수혜를 입을 건 당연히 제약이긴 해요. 제약이긴 한데 어저께 아까 같은 경우 제약은 많이 빠지진 않았었어요. 물론 장중 한때는 또 많이 한 3%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지만 제가 일단 MTS를 켰을 때는 계속 10%대를 유지는 하고 있었거든요. 최고로 15%까지 올라갔다가 10%. 근데 저는 이미 매도를 했잖아요. 그럼 제가 들고 있는 셀트리온이 없잖아요. 근데 내일에 대한 호재는 있고 그러면 뭐를 사야 될지 고민했을 때 저는 그나마 아까 한 1% 정도 올랐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주사는 상당히 무겁잖아요. 잘 안 움직이는 거는 저도 벌써 한 달 사이에 열 몇 번을 거래를 하면서 익히 알고 있고요. 그 대신에 코스닥 기업인 헬스케어나 제약은 많이 움직이잖아요. 변동폭이 아무래도 크죠. 근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를 왜 주목을 했냐면 일단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셀트리온 제약은 물론 이 안에서도 뭐 바이오시밀러나 이런 얘기할 건 많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 판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해외 판매를 맡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도 좋아서 여기 이미 표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4,035억 이거 추정치긴 하지만 전년도 매출을 이미 뛰어넘었죠. 그만큼 실적도 좋고 뭐 굉장히 괜찮은 그런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에서 더 주목을 했어요. 서정진 회장님이 과거에 11월 달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셀트리온 치료제에 대한 가격을 해외와 국내를 다르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24일에 나왔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시판 가격이 현재 치료제 가격이 400에서 450만 원 정도 판매하는 것 같다면서 대신 우리나라에는 원가로 공급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4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국내 판매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원가로 공급한다는 거고 그럼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큰 수익은 안 나겠죠. 당연히 뭐 그 셀트리온의 기업 이미지 제고 이런 거는 당연히 있겠지만 근데 해외에서는 원가격 뭐 이런 이익을 다 남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디에서 실질적인 수익원이 발생하죠? 당연히 해외 판매, 즉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물론 뭐 이 컨텐츠에 대해서도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좀 정리를 해서 전망을 좀 얘기를 하겠지만 단순하게 보면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40만 원에 파는 거를 해외에서는 400에서 450에 판매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식약처 조건부 승인에서는 제약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제약이 당연히 더 많이 상승을 하겠죠.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치료제가 시판이 된다면 당연히 그때는 헬스케어의 매출이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거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번에 또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한번 콘텐츠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운영 중인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저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오프라인 모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인데 온라인 미션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같이 뭐 경제 공부를 하는 것, 뭐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미국 주식, 뭐 중국 주식, 아파트 청약, 부동산 경매, 수익형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다 하고 있거든요. 정말 돈 되는 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거기에서 이제 블로그 강사하고 부동산 경매 강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또 이제 주식은 또 주식 잘 하시는 전문 강사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 관심 있으신 분들 대부분 20, 30대가 많고요. 뭐 40대도 상관없고 50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재테크 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할 때가 가장 민망한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법학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